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후반기 위원회 활동의 첫 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안양시 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주거 편익과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종합운동장 구축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김경숙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정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와 강익수, 이재연, 허원구, 김주석, 장경술, 조지영, 김정중 의원 및 정황기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제1호 비고 남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택시의 기본 차량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항 및 제17조 제21조 제1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안 제22조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량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권에 대해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현웅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은 22년 5월 최초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었고 23년 8월 조합 설립 인가된 후 24년 2월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의 정비계획 변경안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정비구역 내 하부를 관통하는 내비산천 우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안거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정비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도정법 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 하부를 관통하는 내비산천 우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 안거의 선형 변경에 따른 공원, 공공청사, 공공공지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공원 및 녹지 면적을 확보하고 어린이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주민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공지를 연결 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란 공고 기간 중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구역 내 공공보행 통로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도시설계 용역사인 주식회사 어반윅스의 전병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용역사인 어반웍스 전병철 대표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장 북측 정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어반웍스의 전병철입니다. 저희 운동장 북측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지구는 구역명은 운동장 북측 이동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위치는 비산동 1015-22번지 1원입니다. 면적은 64,375제곱미터 되겠고요. 지금 현재 계획 세대 수는 이번에 변경하지 않은 것이 1,3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은 전체 지역이 현재 3동 일반 주거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간단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2022년 5월 23일 날 저희 안양시장님이 북측 일원의 재개발 정비 사업을 최초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3년 8월 16일 날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에서 전문 업체들 선정을 해서 정비 계획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이번에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주민 설명회까지 마쳐서 금방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변경 내용에 대해서 도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22년 5월 달에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사업지 대상지로 남측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측으로는 매곡지구, 그다음에 북측으로는 비산중학교하고 비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측으로는 행복마을 아파트하고 동축 재개발 사업구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측으로는 현재 저희가 비산 대로에 30m 도로 경계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요. 북측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경계로 해서 당초 8m 도로를 12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측으로는 저희가 매곡지구 경계 시점에 현재 8m 도로에서 12m로 변경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측으로는 운동장과 접해지는 지역에 당초 12m 도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m에서 23m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구역 내로 내비산천이라고 저희가 북측에 있는 관악산에서 군부대에 있는 계곡에서 물이 나오는 내비산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근데 규모상으로는 소하천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내비산천에 지금 저희 현재 요 각 구역 내 구획사역자 끝난 구역 내에 이렇게 단지 내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로 관통하게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하는데 두 개 단지로 분절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니라 2022년도에 아마 요거를 이렇게 우회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이제 맡은 이후에 조합하고 협의한 결과 조합에서는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내비산천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그냥 하천이 아닌 소하천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금 이제 물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 내비산천을 지금 현재 이렇게 굴곡하게 꺾을 경우에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해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이 돼서 저번에 이번에 검토를 해서 요걸 이렇게 유선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수 박스는 3.5 곱하기 2.5의 이런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옛날에 설계할 당시에 10년 빈도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박스가 그 구역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40년 빈도로 검토를 합니다. 40년 빈도로 검토하니까 박스 규격이 8m에서 2.5 이런 박스로 해서 좀 큰 규모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하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근본의 흐름을 이렇게 유선으로 바꾸면서 저희가 공업 위치하고 청사 위치를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선형이 바뀌는데 공원이 바뀌느냐 하면은 저희가 우수 박스가
건축물이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린이공원 지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지하로 가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꾸면서 청사 위치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쪽 동축에 저희가 당초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공지는 저희가 이제 보행자 위주로 어떤 그늘이 없이 쪽 이제 보행자만 축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공원하고 운동장 연결하는 녹지축이 형성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행자하고 수목이 같이 조성할 수 있는 연결 녹지로 근본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죠. 다음은 저희가 정비 계획을 하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내용이 보면은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저번 달에 했는데 주민 설명회 의견 중에 이게 당초에 공공공지로 저희 대장지 가운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계획하는 배경을 제가 보면은 북쪽에 중학교하고 학생들의 이동할 수 있는 주변의 학생들의 이동할 수 있는 통로로 해서 아마 공공보행 통로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안양시에 입주해서 사시는 주민 조합원들도 있고 타 지역에 다른 시에 세근에 입주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 단지 조합 입주자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치 않으면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폐지하는 거고요. 이게 폐지가 되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통행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를 다 이렇게 펜스를 안 칩니다. 옛날에 펜스 칠 때 저희가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해라고 이렇게 공공보행 통로를 하거든요. 요즘은 다 오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 소송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조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비계획이 2020년 5월 달에 고시가 났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안양시 지구단위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뀐 주 내용은 저희가 정비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상한 용적률을 28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 저희가 당초에 262.8%에서 280%로 저희가 지침 개정을 수용을 해서 변경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정법에 보면은 법정 용적률까지 저희가 완화받을 수 있거든요. 완화받는 조항을 해서 저희가 300%로 이번에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근본에 이제 높이를 121m, 121m는 층수로 얘기하면 38층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고 층수 38층이고 전체가 38층은 아닙니다. 최고 층수 38층이고 최하 15층, 13층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1m로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어바넉스 전병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최승갑입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정치권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으로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을 지자체별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안양시 택시 운송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조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호출 영업이 보편화되어 택시 평균 주행 거리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량 제도 운영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택시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차량을 연장하도록 구성되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 바 검토 결과 시민의 교통복리 증진과
우리시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운행연항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운행연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적정 운행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2조 제1항에서 일반 택시의 경우 노사 합의가 없을 시 해당 회사의 차량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종합운동장 북측 일원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적 질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건은 정비구역 내 하부를 관통하는 내비산천 우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함거의 선형변경에 따른 공원과 공공청사에 대한 면적 변경 없이 위치를 변경하고 또한 공공공지를 어린이공원과 유기적 연결하고자 연결 녹지로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녹지 공간을 제공하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을 변경하여 공동주택 용지, 용적률 변경, 채굴 높이 변경 등 정비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등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갑 전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의원입니다. 후반기 처음이죠. 다시 이제 전반기에도 도시에 있었는데 후반기도 또 다시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택시도 서비스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이 또 최우선일 거고. 혹시 그 개인 택시하고 영업용 택시하고 하루 그 운행 거리를 혹시 아세요? 대충 평균. 그 하루로 좀 계산하기 좀 어려운 것이요. 개인 택시는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법인 택시 경우 차량 연령까지 탔을 때 40에서 50만 정도 타고 있고요. 개인은 30에서 40만 정도 타고 있는 걸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 예, 아니요. 전체 우리 현재의 차량 연령으로 탔을 기준으로 때. 했을 때 예. 폐차 시기까지. 예. 그 일단 영업용은 24시간 운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 하루 운행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 현행법에 우리 그 규정에는 개인 택시하고 폐차 기준이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영업용하고. 예. 지금 영업용은 6년, 개인은 중형차는 7년, 대형차는 이상? 9년 그렇습니다. 대형차는 9년 예. 이렇게. 그러면은 운행 시간이 벌써 배가 차이 나는데 거의 보면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차들 봤을 때 한 4, 5년 정도 되면 덜덜덜 거려가지고 운행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시민들 태울 때도 서비스업이고 또 시민들 안전 생각해서 차에 문제가 있어서 운행을 못 한다는데 지금 현행 6년 갖고도 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국토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시행령을 개정한
거라고 저는 보고 아, 그래도 있거든요. 그냥 예. 실제로 운행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현 시민들이 상황을 말씀드려요. 예, 체감할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간은 길어봐야 1시간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아니, 부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도 한 4, 5년 정도 되면은 거의 한 5년 정도 되면 다 폐차들을 한다 그러더라고. 거의 폐차는 지금 요즘에 와서 코로나 있고 시기가 경제적인 흐름이 안 좋아서 운행 시간들이 많이 단축돼서 그렇지. 예. 전에 안양시를 비춰서 봤을 때 그 경영하는 택시 경영하는 데들 보면 한 5년이면 다들 폐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거 그거는 과장님은 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예. 평균 말하는 거는 평균. 평균적으로 해도 예. 5년 이상은 다 그쵸. 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행법에도 6년을 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연령은 4년이고 추가로 2년을 더 해줄 수 있어요. 국토부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6년도 너무 짧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토부에서 2년 더 시군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줘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예. 개인 택시하고 영업용하고 이런 차이도 운행 시간 차이도 있고 그 개인 택시들도 보니까는 알아보니까는 그 정도 임기 되면은 다 폐차한다 하더라고. 그 여기에 규정대로 그 연수 다 안 채우고 그 사전에도 다 폐차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는. 또 지금 우리 그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노사 간 협의하여 이거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법인이나 개인 택시는 적극적으로 차량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집행부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검토 의견서의 내용이 예,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 근데 이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둘이 협의. 예, 이미 매년 노사 간에 회사별로 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 사항에 한 대목으로 넣으면은 별 문제는 없다라고 노동조합 대표하고 법인 대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이 사항입니다. 내용 갖고? 토론을 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도 최근에 토론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처음 구대 들어서 첫 번째 질문이고 도시건설위원회 오게 돼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우리 또 안양시위에서 많은 정책도 제안하고 이게 이제는 현장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우리 김주석 위원님 질문한 거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처음에 조례가 문제가 첫 번째가 택시 운송 사업 자동차의 차량 연장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입니다. 먼저 이제 쉬운 것부터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운수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로 지금 요거를 지금 용어를 정비합니다. 운수 사업자와 운송 사업자의 차이가 뭡니까?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이런 사항은 시대별로 이런 문구를 써라 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항만 갖고 정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같이 보통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조례 내용이 택시 사업 발전 지원 조례잖아요. 네. 근데 운소 사업하고 운송 사업은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수 사업은 여객, 지금 사람을 운송하는 서비스죠.
버스, 택시, 기사, 항공 등등. 근데 운송이라고 하면 화물이에요. 그리고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자. 이렇게 분명한 단어가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운수 사업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운송 사업자라고 한 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도 택시 사업을 우리가 택시 산업으로 지금 단어를 바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단어 변경이?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택시 저희 조례 자체가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인데 우리가 그동안 택시 사업으로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게 법이 제정된 지가 조례가 제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상당히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택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택시 사업에 들어갑니다. 택시 산업이라고 하면 택시 사업을 포함한 아주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해서 택시 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택시 산업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 택시에 대한 다방면뿐만이 아니라 전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산업 안에 우리가 산업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고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차량에 대한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산업 안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례도 택시 산업 안에 지금의 택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넣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지금 엄청 광범위하게 지금 열어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이 사실은 좀 택시 산업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사업은 단순하게 이제 택시를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 택시를 국한할 수 있지만 택시 산업은 택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라든가 정거장의 신설 또 그 이외에 택시로부터 그 파생되는 다른 산업까지 다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택시 산업 정말 그 택시와 관련된 전체 경제 생태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기술 발전 관련 모든 사업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택시 사업이라고 용어를 썼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미흡한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나중에라도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제 22조 1항 자동차의 차량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예, 우리가 아까 김주석 의원님이랑 질의를 하는 통해 보니까요.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택시 운행도 정말 서비스잖아요. 예, 노사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타는 사람들이 우리 안양 시민이에요. 저도. 그래서 어느 때 택시를 탔을 때 정말 깨끗하고 연수가 얼마 안 된 차량을 타면 기분이 좋지만 정말 이거는 폐차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오래된 택시를 타면 같은 돈을 내고 어느 때는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저랑 의견이 같아요. 또 의견이 좋은 의견을 좀 주셨더라고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적정 연수는 이때 적정 운행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택시 경우에 노사 합의가 없을 시에는 해당 회사의 차량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어느 일방에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돼야지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것도 너무 합의하기로 주관적이다. 두 노사에서 합의만 되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안전을 담보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그 시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그거는 국토부에서 이미 검증을 하고 현재 나오는 차들에 대한 내구성이라든지 현재 차량 정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전을 감안해서 더 타도 상관없고 현재 사실은 뭐 폐차한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50만 60만 타고도 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 차들을.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관해서는 이미 국토부하고 그 검증이 된 사항이라서 시행령을 개정했고 또 경기도 내에서만 해도 저희 시군 말고도 이미 뭐 수원, 안산, 부천, 고양 큰 시군 포함해서 뭐 동두천 뭐 이런 작은 시군까지 16개 시군이 이 차량 연장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거리 문제는 이거를 평균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걸 못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그 법인 택시도 그 해당이 되지만 이건 개인 택시도 해당이 되거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조합에서도 실제로 7년을 타고도 30만이 안 되는 차를 이 조항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그 운수 사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고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특히 우리 안양은 택시 산업이 굉장히 지금 그 위축돼 있습니다. 어떤 법인들은 가지고 있는 택시의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연도가 차를 그동안 운행도 못했는데 새 차의 상황에 새 차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컨디션이 괜찮은 그 네, 차를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의까지는 양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겠지만 또 제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아까 질문에도 시종일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그렇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대로 할 거면 여기가 뭐가 필요해요.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법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제는 특별한 가이드도 아니고 이쪽에서 지자체에서 논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시가 조금 거리에 대한 제한을 뒀죠. 네. 연수와 거리 제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대적으로 키로수가 적게 탄 데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까 김지석 의원님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이 키로수 이상으로 탄 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더 연장됐으니까 더 오래 탈 수 있는 거죠. 심사해서 임시 검사해서 통과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택시 같은 경우 일반 차도 그렇고 연한이 뭐 10년 넘게 타도 멀쩡한 차 있습니다. 3년, 4년 타도 이게 오래 타거나 험하게 했을 때 검사에 통과된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제한으로만 하는 건 나는 문제가 있다. 키로수에 대한 의견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 지침 내려온 거에만 준수하면 심의할 일이 없죠. 예, 저는 일단 요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곽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입니다. 첫 질문인데 좀 일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약간 구체적으로 좀 짚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24년도 아마 5월에 한겨레 기사였던 것 같은데 30년 차 택시 운전사 소나타가 없어서 실직하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기사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사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소나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차량 이제 2년 더 연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좀 요지로 좀 읽힌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안양의 택시 현황도 이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좀 많은지 이런 걸 좀 부서에서도 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있는지를 먼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얼마나 좀 시급한지가 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조례 관련해서 좀 더 의견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게 실제로 개정된 곳이 어디 있나 또 봤더니 양산시 같은 경우가 23년도 12월에 조례를 이제 개정했을 때 여기도 이제 아까 저 부천은 저도 이제 몰랐었지만 이제 2년 연장을 하면서 여기도 이제 주행 거리를 역시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지금 이 국토부 지침 이후에 개정된 조례 현황을 전국적으로 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전국적으로는 아니고요. 경기도 내 거는 좀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저희도 사실은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 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리 제한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도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차는 많이 운행이 됐어요. 근데 어떤 차는 계속 운행이 안 돼서 거리가 안 됐는데도 폐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잠깐 좀 예. 말씀을 좀 끊고 질문을 다시 드리면은 31개 시군은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이 네, 조례 관련해서. 16개 그럼 16곳이 조례가- 예. 개정을 하고 16곳 모두가 주행 거리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혹시 지금 주행 거리는 부천만 돼 있습니다. 부천만 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찾다 보니 이제 뭐 물론 좀 다른 도지만 이 양산의 경우를 찾았던 거고, 혹시 부천은 그러면 조례 개정이 언제 됐는지도 지금 알고 계시나요? 예. 올 2월 19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곳에서 실제 이제 부서에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바뀐 지자체에서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좀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만약 이제 그렇다면 부천시의 경우도 혹시 부천시 관련 부서 입장을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부천시에서도 원래는 그 거리 제한 없이 2년 연장을 하려 했는데요. 거기도 역시 이제 노조하고 그 법인하고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분들은 타셔봐야 20분, 30분이면 택시는 다 하차하십니다. 그래서 승차감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 못하시는데 운전하시는 승무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혹은 뭐 그 이상도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부천이나 뭐 수원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저희가 뭐 안산도 그렇고 다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이제 거의 대세처럼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도 그 더 많이 됐을 거예요. 예,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체결이 되고 협의가 되고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인하고 도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회사는 나 이거 안 해도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주석 의원님께서 어떤 차는 뭐 시계만 되면 다 폐차한대요 그러시는데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이제 가동률이 좀 좋은 회사죠. 예. 그런데 어떤 회사는 이거 꼭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회사별로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합의가 된다면 우리는 연장해 주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 거고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그 의견을 이제 저희가 피력을 했고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을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면은 이게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설명 자료 오늘 아침에 저희 위원회에서 받았었는데 여기 보면 24년 6월에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했다고 되어 있었고 전국 택시노조 찬성으로 입장 선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과정이 이때 과장님을 뭐 혹시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중교통과 다 포함된 의견이라고 일단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예. 요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어쨌든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으로 뭐 보셔도 네, 됩니다. 일단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또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듣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윤해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제 2년 만에 도시건설로 이제 마치 고향 찾아왔듯이 왔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좀 우리 기술직들이 좀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야 물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하시지만 아무리 집행부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틀린 것도 수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할 말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절충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기술직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셔라. 다만 답변을 하실 때는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핵심만 좀 짧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하고는 좀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했고 또 차도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한 30년 전에 군대에서 운전병을 했었는데 그때는 차가 5년만 되면은 정말 털털거리고 어려웠어요. 차 타기가. 지금 차는요. 10년을 타도 멀쩡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긍정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택시가 논점이 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 대부분 전기차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하고 전기차하고는 좀 구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고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모터하고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교체를 잘 해주고 모터만 관리를 해주면 아주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가 도입된 지가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내군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아마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 이게 좀 저는 핵심 같아요. 그거를 좀 자료 조사를 해보시고요. 정부 방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은 자치 조례로 이거를 또 정의할 수 있는 건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그 국토부의 그 전기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면 그렇다면은 그 지침이 나오고 나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인 택시가 안양에 1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제일 큰 회사였는데 그 사업체가 이제 넘어갔어요. 운행이 안 돼갖고 그 운행률이 가동률이 전부 다 7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과연 산업 자체가. 답변 짧게 해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주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 일반 택시 같은 경우 아까 노사 집행부 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네. 어떤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그 회의록은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회의하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결제한 한 번에 사항.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그 회의는 많이 했습니다. 회의가 아니라 예. 협의한 거. 예, 아까 그러니까요.
노사 관련해서 예. 협의가 안 되면 예. 그 부분 있잖아요. 네네. 검토의견서에도 있는 그 내용 노사 예. 또 집행부 같이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회의록만 있다. 예. 한 번 한 거. 협의는 여러 번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중요하니까 그거 그거는 협의된 내용. 그거는 예 있습니다. 한 번 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회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양시 지금 보유 현황 전기차 네. 그것도 있습니까? 예, 파악을 해야 몇 될 것 프로나 같습니다. 돼요? 그거는. 아 아직은 안 예.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리 관내 택시 업체 19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문 닫은 데도 있고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간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 택시 운수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아파트형 공장 반이 공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는 자꾸 안 하셔도 돼. 뭐 운수업체, 택시 운수업체 대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현황이 다 그런 거야.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 저 회의 자료 하나 주세요 저한테. 네. 협의된 거. 네. 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북측 이런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입니다. 예, 도시정비과가 주무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윤핵관님 계시면. 과연 우리 그 용도 변경할 때 보면은 토지 계획, 토지 이용 계획 안 재개발 관련해서 올 때 보면 항상 공공부지라든가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공원 이런 게 항상 제일 안 좋은 장소에 있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보면 공공용지 2개 있는데 북측 맨 끝에 있어. 여기 주택 하나도 없어요. 가면 비산 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축구장이고 다 이런 거예요. 공공용지면은 우리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이게 이런 시설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사업 시행자인 조합 측에서 이 어떤 건축 배치 계획이라든가 밀도 계획 등 어떤 사업성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어떤 종교 시설이라든가 공공청사 2부지 같은 경우에는 짜투리 땅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어떤 공동 주택 용지를 아마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아마 공공청사 1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로변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다소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공공청사 이런 부지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리하게 배치를 하고 또 어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마 배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타 지구의 어떤 정비계획 수립 시에나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용도 변경 관련해서도 부서 협의를 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부분 네, 나왔죠. 네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치행정과에서도 유치 조정 필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후에는 지금 과장님 약속하셨어. 다음에는 이렇게 이런 뒤에 후미진 곳에다가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지역 주민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네. 대류변이나 이런 데로 교통편이 편한 곳으로 이런 공공청사가 가야 된다고 또
김현욱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그렇게 그 계획안이 들어올 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장님도 나중에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접근성이 좋은 대로 공공청사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참고 예로 동편마을에 지금 복지관이 며칠 있으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준공을 해요. 동편마을 맨 끝에 있어갖고 그 간양동 주민들이나 누가 거기 어떻게 이용하냐고. 돈은 몇백억 들여서 거기 졌는데 만약에 그 간양대로나 이런 데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분이 그 시설을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공청사가 이제 바뀜으로 해서 공공청사 부지도 지금 삼각형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공공청사 질 때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 이번 뭐 정비계획 변경이 어떤 면적에 대한 변경 네, 면적은 아닌데 없는 모양이 걸로. 이제 삼각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건축을 할 때 네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여하튼 토지 이용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더 철저히 해서 좀 문제가 없도록. 이번에는 하여튼 네네. 이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원들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니까 빨리빨리 추진돼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이것도 이제 빨리 추진돼서 조합원들한테 피해 안 가게끔 최소한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는 이제 이런 거 들어올 때 좀 더 안양 시민들 편의 관련해서 공공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지금 그 청사도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아까 기존 거보다는 이게 새로 옮기는 부지가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고 공공보행 통로 관련해 갖고는 이거 폐지시켜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뭐 네, 공공보행 통로 폐지 부분은 이제 어떤 주민 공람 때 주민 의견으로 접수. 기존에 이거로 인해서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용적률 완화됐던 뭐 이런 건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아마 우리 북측 재개발은 뭐이 부분에 대한 그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공공보행 통로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단지 내 어떤 그 보행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큰 기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배치도 보면은 이제 보행 통로가 없어져도 아까 그 이거 사전 설명해 주신 이제 거기서 사장님 계시지만 네, 외벽이가 다 오픈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아무나 오픈돼 있고, 이렇게 네, 뭐 그 어디서든 다 문이 접근이. 조그맣게 쪽문들이 있어서 글로 이렇게 다니면 된다. 네, 네, 네. 다 그 출입을 할 수 오픈돼서. 있도록 다 오픈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거 하실 때 여기 주변에 비산중학교가 있으니까 뒤쪽에 네. 그 학생들 그 등하교시 이런 문제들이나 그런 것도 고려해 줘서 네, 네.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고 우리 이런 관련해서 용도 변경하기 전에 조합에서 사업 계획안 들어올 때 공공청사 부지 좋은 장소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후미진 곳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그래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윤회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제 사전 보고를 확진했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 전에 하나 질문드릴게요. 기정 토지 이용 계획들을 누가 작성했나요? 업체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 예.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 최초 정비 계획은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정 토지 이용 계획을 시에서 했는데 이렇게 잡았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토지 이용 계획들을 이렇게 잡으면 결국은 우수 암거가 이렇게 곡선으로 지대 높은 쪽으로 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저는 당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에서 최초 어떤 기본 계획이라든가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세심하고 어떤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토지 이용 계획을 잡을 때는
초반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계속 조합 측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쉽게 얘기해서 토지 이용 계획도가 바뀌면 결국 정비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게 이루어지려면 건축물 배치 계획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업체에서 공짜로 해주질 않아요. 조합에서 다 돈을 받습니다. 조합에서는 시에서 애초에 계획을 잘못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 기간은 사업 기간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피해거든요. 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거 잡으실 때 정말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고지대로 우수함과 가는 경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변경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청사 1, 2가 있는데 지금 그 현재 공공청사에 뚜렷한 용도가 없죠. 현재로서. 네, 어떤 개락적으로 어떤 공공청사 일부지는 행정복지센터, 2부지는 뭐 체육회관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일단은 부분이- 네, 네. 땅만 확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공공청사를 굳이 1, 2로 쪼개서 이렇게 해놓은 저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 위치도 사실 마땅치도 않아요. 여기 지금 이건 북측구역이고 동측구역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왼쪽 최상단 부분에 공공청사가 용지가 거기도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우측 최하단에 배치를 해줘야 맞아요. 공공청사 1, 2 면적을 합쳐서. 그래야 이 그 땅을 합치지 못하지만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용이나 관리 면에서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데 이게 독립적인 이렇게 구역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 청사부지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 다 북측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으로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아마 건축 배치 계획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걸 있다. 애초에 잘했어야 한다는 게 이게 전 너무 아쉬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보행 통로에 대해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다 그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민 설문조사 자체가 이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죠? 주민 설문조사를 이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한 거잖아요. 설문조사를. 그럼 당연히 공공보행 통로 설치하지 말라고 그러지. 어느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사족이에요. 아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행 통로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없앴다고만 하시지 주민 설문을 통해서 했다. 이 말은 오히려 더 역효과예요. 제가 봐서는. 주민 공람이 설문조사는 아니고 주민 공람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을 네, 굳이 하실 필요 수도- 없다고요. 네. 여기 사는 주민들이야 당연히 공공보행 통로를 없애라고 그러지. 왜 그거를 뭐 뭐 놔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이게 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뭐 개가 똥을 쌌니 뭐 자전거가 달리느니 말이 많아서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울타리가 둘러싸인 게 아니고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오픈돼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공보행 통로를 하지 않아도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논리로 가셔야지 네. 이거를 뭐 주민공람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네 번째는 이 지금 그 건축물 최고 높이가 아까 120 몇 메타라고 그랬죠? 121m. 네. 121m요? 네, 네. 거의 한 40층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인근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그 옆에 네, 거기도 뭐 30층 이상. 네, 네. 제가 배치가. 옛날에 시의원 되기 전에 심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무 아파트인가요? 거기가 100m인가 110m로 제한하지 않았나요? 사무 아파트요. 지금 그 비산초교 주변구역은 최고 층수가 몇 메타예요? 최고 높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인데요. 비산초교 주변구역이 100m에서 110m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무 아파트가 심의를 들어왔는데 그때도 비산초교 주변구역하고 형평성을 맞춰라 해서 거기도 그렇게 제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제한한 이유가 이제 관악산에 대한 그 스카이라인 때문에 제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 아파트는 120 몇 메타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내용 없으신가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뭐 정비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조합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아마 도시계획 심의 때 그런 부분이 좀 전문적으로 이거 지금 여기 시의회에서 지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심의 들어가면 분명히 지적 나옵니다. 전문가들한테. 굳이 안 맞아도 될 매를 굳이 맞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전에 조치를 하고 들어가면 심의원 전문가들한테 지적을 안 당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 바뀌었고 토지유경에 바뀌었고 정비계획 변경하고 건축물 배치 바뀌고 그 상태로 심의를 제출했는데 또 지적이 나와서 또 바꾸라고 그러면 이 조합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은 시에서 좀 걸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매끄럽게 심의를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산초교 주변구역 사무아파트 건축물 최고 높이 파악하셔가지고요. 나중에 시민들한테 지적 안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그걸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네, 8대 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 또 다시 또 정겹고 반가운 분들이 뵈서 너무 좋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또 국장님까지 가시고 과장님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현호 과장님은 어쨌든 시민들하고 조율도 잘하시고 소통도 잘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안양5동에도 또 안양5동 개발에도 냉천지구 개발에도 또 큰 역할을 주무관 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이번 여기 북측 재개발 사업에도 뭐 큰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도면을 보니까 변경 도면을 보니까 어쨌든 토지를 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이렇게 대부분 뭐 저는 잘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 미관도 그렇지만 여기에 개발하시는 입주민들 그런 분들도 타산성이 나와야지만이 뭐 분담금이 작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건축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좋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앞서 또 윤해동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좋은 말씀하셨지만은 여기에 공공청사하고 공원 밑으로 지금 계획이 주차가 혹시 주차장으로 계획된 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공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청사부지하고 공원 밑에 쪽으로요. 지금 어떤 정비 계획 단계인데 네. 어떤 토지 이용 계획 정도만 수립이 돼 있지. 그 부지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건축 계획이라든가 네. 이것은 아마 사업 시행 계획 때 다음 단계 때 그렇게 아마 네.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어쨌든 안양이 땅이 뭐 여유 있는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여기가 스포츠 테마파크로 갔을 때 이쪽이 주차 면에서 한참 많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수가 꽤 커 보여요. 그래서 청사 밑이나 공원 부지로 주차를 공간을 확보를 좀 해주시는 게 계획을 미리 잡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중간 통로로 뭐 주민들 뒤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 뒤 산 밑에 쪽으로는 도로가 확보가 좀 더
확보가 됐나요? 산밑에 쪽으로 도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네, 추가로 아마 그 확장되는 걸로 네, 확장되나요? 그렇게- 네네. 그리고 그 부분에 또 학생들이 그쪽으로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네. 인도도 좀 폭이 넓게끔 이렇게 확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여기 주차난을 확보하는데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공공청사를 저도 안 그래도 다음에도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공공청사를 마련을 할 때 지금 갑자기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휴부지 같은 거, 빈 공간이 시유지나 뭐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공공청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복지관을 짓든지 뭐 체육관을 짓든지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남아 있는 곳으로 그냥 짓는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은 꼭 필요한 그 지역에다가 지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로 돈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죠, 과장님? 있었죠?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제 조합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공공 측면을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청사의 어떤 위치라든가 배치 이런 계획에 있어서 근데 어떤 공적인 측면과 또 어떤 재개발 조합의 어떤 사업성이라는 어떤 민간의 어떤 사적 이익의 어떤 그런 경계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재개발 부분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뭐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뭐 그런 거를 지을 적에 그런 부분이 좀 도시가에서는 좀 그거를 감안하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네, 곽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저 공공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여기는 지금 북측 말고 예전에 동측 할 때 저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사청문회 때 한번 이게 저희 밝혀지면서 미래인재센터가 이제 동측에 이제 그런 논의한 과정이 사실 우리 뭐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랑 논의되지 않고 진행이 돼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시정 질문까지 이어졌던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을 때 공공청사 이 두 곳의 용도가 일단 지금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어떤 장소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뭐 지역구 의원님은 물론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에 꼭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혹시 네. 답변 혹시 좀 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나 또 여러 그 관련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용도라든가 그런 게 아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꼭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 안건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 제1항 안양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종합운동장 구축 이런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